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니어스 컴퍼니의 박예진. 세무 모임 모두의 이명진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PPT 장표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명진 세무사님과 함께 법인 결산에 대해서 네,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새해가 되고 벌써 3월이네요. 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친절한 경리회계 카운셀러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재무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숫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교육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을 좀 하고 싶었고 그 고민 끝에 지니어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회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대표님들의 고충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저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재무를 쉽게 이해하고 체계를 잘 잡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실무형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숫자 경영 파트너가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떨리네요. 오랜만에 네. 하니까. 네. 저희 다 그 오늘 함께하게 된 네. 네, 세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 모임 모두의 이명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제 다년간의 현장 실무로 어떤 세무조사나 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장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떤 이번 주제에 네. 대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그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네. 저희 블로그랑 또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네네.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블로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 감사합니다. 만드셨어요. 네, 그럼 저희 오늘 강의에 대해서 목차를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목차는 법인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세 절세 전략, 그리고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결산 마무리, 어떤 걸 해야 되나, 이제 회사에서 크로스체크나 이제 세무사 사무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PM님, 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다음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핵심 포인트 1, 네 법인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네, 네. 네 세무사님 법인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네, 결산이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사가 1년 동안 네, 이제 매출은 얼마인지 네, 또 그래서 총 얼마가 남았는지 네, 네, 또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성적표인 거죠. 그 네, 숫자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통 이제 법인 결산이라고 말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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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아무리 회사가 말로 뭐 우리 회사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이걸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만드는 네, 과정과 결과를 이제 법인 결산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쵸.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뭔가 재무 상태가 건강한지 이런 성적표 같은 거군요, 회사에.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세무사님 법인 결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여기 표를 보시면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총 7단계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매출, 매입, 그리고 비용 네, 또는 인건비, 어떤 이런 통장 거래 내역을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제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두 번째는 자산과 부채 확인하기,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손익계산서 및 재무생각표 작성하기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세무 대리해 주시는 뭐 세무사님이나 네, 이제 기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서 작성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과 부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음, 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네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이제 이런 음, 거를 검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3단계까지가 끝나면 사실상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재무제표 마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와 납부까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어떤 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세무사님들께서 검토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제 중소기업이나 네. 스타트업에서 몇 가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감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먼저 아시고 먼저 세무사님께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이 세무 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님들도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안 해주시면 간혹 놓칠 수도 있어요, 세무사님들. 그렇죠. 모든 회사에 네.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나마 이런 세액 공제, 이런 세액 감면이 있다 이 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확정된 세금을 다섯 네. 번째는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금 신고 납부하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네. 이 완성된 네. 이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이사회나 또 주주총회를 열어서 1년간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이어지는 거죠. 네. 아,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회사에서 좀 확인하거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까만색 부분이 세무사님께서 이제 대행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거래 내역을 세무사님한테 정리해서 자료를 전달드리고 네, 자산부채 확인하고 네,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이제 미리 가결산을 해서 확인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손익을 이제 뽑아 보실 테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맞춰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사항들을 조금 준비해야 될지 네, 저희 핵심 포인트 2번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 이제 서류로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네,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네. 네, 이때 법인 등기부 등본이랑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금 변동이라든지 사업장 주소 변동 확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뭔가 회사의 이제 자본금 변동 시에 이런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신고에 법인세 결산 신고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주주명부는 이제 주식 이거 놓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일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히스토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주식 변동에 대해서 양도가 있는지 양수가 있는지 양도 양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무상 증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좀 사례가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제가 이제 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주주명부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법인의 기본 증명서와 네, 마찬가지인 서류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네네.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간혹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이게 불행히도 이거를 세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네. 어쨌든 법인세 신고 서식에는 어떤 주식이나 어떤 주주 명부의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네. 가산세가 좀 붙어요. 그래서 금액에 이제 그 변동되는 가액의 1%라고 해서 네네네. 이거는 우리의 어떤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내야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좀 네네네. 아까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손익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주주 명부를 먼저 회사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세무사님들께 넘겨주시면 네네네. 아마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거고 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법인 결산을 다 마치고 네. 이제 모든 매출이나 이런 비용 세액 공제 감면 네네. 다 하고 세금까지 다 신고를 해서 회사랑 다 맞추고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주주 간에 네. 거래가 있었던 거죠. 주식 네. 양도에 대한 거래가. 근데 주주는 개인이니까. 그렇죠. 네. 주주는 개인이니까 네네네. 이제 주식 양도가 서로 있었는데 네. 이거는 주주 간의 개인 거래다 보니까 네. 법인의 통장과 법인의 계좌와는 무관한 거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회사의 담당자분께서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의무적 법인세 의무상으로 이런 주주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신고를 잘 못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와서 그 당시 한 200만 원인가 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담당자 분들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보통 대표님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고 그렇죠. 담당자분들한테 저희 실무자분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회사 내부에서 먼저 이제 한번 검토하고 그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이랑도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게 네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산세 나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깝죠. 네. 아, 네. 그 다음은 저희 지금 댓글로 채팅으로 정시우님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인가요? 유효사항만 보이게인 건가요? 유효사항만 보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뭐 조회용이어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네, 열람용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류로 넘어가 보면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서류입니다. 이거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에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 이제 인증서, 기업부서 연구소 인증서라든지 이제 연구개발 인력 현황 그리고 이제 그 개발비 사용 현황, 네, 뭐 생계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리스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 요거 말고도 혹시 또 있을까요, 세무사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네. 그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네.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4개의 서류는 네. 기본적인 서류인 거고요. 네. 이게 갖춰지고 나서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네. 정말 이 회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 여부 검토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 검토는 아마 세무사님들께서 해주시겠지만 네. 회사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네. 우선은 이 연구원의 그 대표님과 또 대표님 같은 그런 친척 관계, 특수관계자 분들이 계시면 네. 그분들은 실제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네. 대상에서 빼주셔야 되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네. 대표님은 뭐 저희가 당연히 신고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인 걸 아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데 그쵸, 그쵸. 뭐 이렇게 뭐 사촌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 연구 인력이라고 줬었으니까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검증을 수차례 했어야 되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또 알고 계시면 뭐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은 세무서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네. 신고를 잘못했다라고 바로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네. 또 신고 잘못하면 또 가산세가 또 붙게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연구 인력에 있어서 어떤 네네. 대표님과 또 특수관계자 분들은 또 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겸업인 연구원들도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경영지원팀 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한다. 그렇죠. 이게 네. 중소기업 현실상 네. 순수 연구만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아요. 그쵸. 힘들겠죠. 네. 어쩔 수 없이 1인 경영지원도 다역이니까요.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사의 주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볼 때 이 연구원들이 당연히 연구를 했을 거니까 네. 회사도 당연히 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넣었을 거죠. 네. 그것도 국세청은 당연히 알고 있죠. 전혀 전혀 무관한 사람을 넣었을 리는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뭐냐면 그럼 이분이 실제로 순수 연구만 했느냐 아니면 겸업을 했느냐를 보는데 보통은 겸업 때문에 추징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네. 정말 겸업을 하시면 안 되고 순수 연구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서류도 네. 굳이 뭐 겸업했다라는 서류를 남겨서 좋을 건 없으니까 좀 순수 연구원들 또 연구했던 어떤 이력들을 잘 네. 관리해 주셔가지고 그런 명단을 넘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친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네, 그 족보를 보나? 회사에 네. 이제 네. 뭐 실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고 또 네네네.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는 그쵸, 거고 그쵸. 예, 그렇게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얘기를 안 해주시면 모를 수밖에 없네요. 모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인증서
요거는 혹시 언제 필요한 서류일까요? 벤처기업 인증서 같은 네.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창업 감면과 좀 연계될 수가 있어서 네. 창업 감면이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세액 이펙트를 네. 좀 큰 감면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벤처기업 인증서가 있다고 하시면 뭐 세무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이제 네네네네. 검토를 해서 뭐 세액 감면을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매출 매입 관련해서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네,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수출입이 있다면 수출 수입 인보이스, 수출 수입 신고 필증, 뭐 관세 정산서라든지 이제 관세사가 주는 정산서 있어요. 그거랑 뭐 외국한 거래 계산서, 관세 관련 이제 뭐 운임비, 뭐 비용, 통관 비용, 그리고 이제 환급금 내역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세무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입 있을 때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것도 챙겨놔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수입을 뭐 기계 설비 자산을 그렇죠.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계약서라든지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수익 관련해서 뭐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무상으로 샘플 들여오는 경우가 아, 이제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쨌든 네. 통관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제 세관을 통관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네. 이게 무상 샘플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이니까 그쵸. 저희는 이제 회사에 그 상대방 거래처에 네. 어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해주시면 네. 이제 세무 대리인들께서 네. 기장하는 입장에서는 네. 요게 이제 왜 돈이 안 나갔지? 네. 그럼 채무로 계속 잡혀 있게 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미지급금이나 뭐 외상매입금이나 그래서 음. 사실상 무상이라서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이 안 된다고 네. 하면은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부채가 남게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괜히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괜히 부채가 많은 회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아, 무상 샘플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무상 샘플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해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해외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빙이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데 어쨌든 네네네. 해외에서 돈을 번 거니까 네. 당연히 법인세 신고에 매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 이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외화로 얼마큼 받았는지에 대한 외화 입금증도 반드시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것도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무상 수입이면은 세무사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다고 하네요.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괜찮나요? 네, 여러분 그 채팅으로 실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실시간 소통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작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 미수금 명세서 그리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명세서 이거는 이제 외상 때 지금 이제 24년에 대한 결산을 하니까 네. 24년 12월 31일자에 거래처별 이제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든지 총 외상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금액이라도 네, 대략적으로라도 세무사님한테 이제 전달해서 실제 장부랑 이제 크로스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혹시 매출 매입 관련해서 회사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어떤 외상 매입금 외에도 네. 선수금하고 선급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네.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은 먼저 받았는데 네. 아직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은 거래건이고요. 네.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이라서 네. 돈은 먼저 주긴 했는데 상대방 거래처에서 아직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준 네. 이제 그런 거래건들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채권 채무를 정리를 할 때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매출일 네. 건데 네네. 세금 계산서는 안 끊겨 있으니까 선수금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회사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매출로 신고할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인가 보다 네. 이렇게 네.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매출 누락이 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또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갔는데 네. 세금 계산서가 없는 경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뭐 내년에 세금 계산서 받을 거라고 말하면은 아마 세무 하시는 분께서 뭐 선급 비용이나 이런 식으로 계정 처리를 할 텐데 네. 이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혹시 대표님 가지급금은 아닌가? 아, 그쵸. 매출 아니면은 누락은 아닌가. 막 그렇게 또 네. 이상하게 또 회계 처리가 또 그쵸, 될 그쵸. 수도 있어서 네. 이제 선급금이나 뭐 선수금 네. 그래서 돈은 주고 받았지만 어떤 아직 적격 증빙이 아직 24년은 아니라 이제 25년에 발행될 것들을 네.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기장을 하시는데 네.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상 매출금, 또 외상 매입금, 선급금, 선수금 이런 자산과 부채의 이 거래처별 잔액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네. 이거를 이제 이 채권 채무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저희가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도 이제 정확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표현해서 알려줘야지 네. 이게 부정확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네. 아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네. 이 재무 상태표를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나 네. 대출을 받는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결산하실 때는 이제 정말 거래처별로 그러니까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채권 채무 금액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네. 세무사님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저도 세무사지만 그쵸. 네. 저도 세무 대리를 하고 네네네. 있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 드리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말로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거는 회사의 담당자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네. 이거를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다 보면 요게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네. 정말 정체가 뭐를 막 외상 매출금이나 맞아요. 네. 선급금이나 이런 네. 게 쌓여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네. 올해부터라도 좀 거래처별로 잔액 관리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연말에 너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매입을 조금 더 땡겨올 수도 있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그리고 이제 손실이다. 그러면 매출을 미리 땡겨서 발행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음 연도에도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이제 좀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다음에 이제 외상때 관련해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이 맞아요.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인건비 관련 준비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서류 중에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사대보험이나 이런 내용 전에 이제 회사에서 알고 있는 인건비 내역과 신고된 원천 급여 신고 내역이 일치한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서로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은 줬는데 대금을 지급했는데 인건비로 세무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네, 그게 이제 그냥 돈 나간 걸로 돼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 급여 관련해서 또 회사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네.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네. 매달 나가니까 사실 놓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네. 간혹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제 원천세 저희 급여 신고는 네. 지급을 할 때 그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퇴직금은 네. 이제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맞아요. 경우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셨을 때 네. 뭐 누구한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금액이란 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퇴직소득 이런 신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네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네. 이제 세무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퇴직금 퇴직금 했는 건 알지만 네네.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를 네.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산하면서 네. 통장 정리하다 보면은 네. 이제 정체 모를 지급 금액이 나타나면 아. 그때 돼서
이거 뭐죠?라고 네. 물어보면 네. 아 그거 뭐 6월에 퇴사한 뭐 누구누구 퇴직금입니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그쵸. 그러면 또 네. 신고해야 되고 또 수정 신고해야 그쵸, 또 되고. 가산세 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제일 좋은 네. 거는 이제 퇴직금이 발생할 때 네. 뭐 퇴직금 지급했으니까 퇴직소득 신고해 주시고 원천세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놓쳤으면 지금 결산할 때라도 퇴직금 있었는데 말씀 못 드렸다. 네. 이거 퇴직 뭐 6월에 얼마 나간 건 퇴직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가산세 조금 물더라도 네. 수정 신고하고 회사에 또 비용으로 정확하게 태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쵸. 이거를 네. 괜히 내역을 모르다 보면은 정체 모를 출금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대표님 가직금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세법으로도 그렇게 또 네.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인건비 신고가 이제 회사에서 실제로 나간 지출된 내역과 또 세무상 신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국민연금 뭐 사대보험 이런 결정 내역이나 부과 내역, 납부 내역 이제 고지내역 출력해가지고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가입 내역이나 납입 내역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비용 관련 준비 서류인데 네. 비용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 자료 해서 이제 입출 내역 중에서 뭐 이제 그냥 출금된 것들 이런 내용들 좀 기록해가지고 어떤 건인지 네 해서 이런 외화 통장 입출 내역이나 뭐 일반 그 통장 입출 거래 내역들 이런 거 이제 엑셀 파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네 사무실 이전했는데 1년 뒤에 법인 결산할 때 아는 경우도 좀 많죠.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나 이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계약서 네, 챙겨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명세서는 이제 이용대금 명세서 이거는 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네. 이용대금 명세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게 보통 2월 달에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이형 수중에 대해서 뭐 이제 저희 청첩장, 부고장 네, 뭐 이제 그 세금 계산서 없이 일반 간이형 수중이라든지 이런 뭐 영수증들 나간 거에 대해서 챙겨서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통장에 그냥 세금이 나갔는데 이 세금 나갔다고 해서 세무사님들이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네. 어떤 세금을 냈는지 이게 세금에서도 비용 처리되는 거랑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뽑으면 쭉 나오더라고요. 언제 납부했는지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비용 관련해서 뭔가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이게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임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세금 계산서나 뭐 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저희 비용으로 누락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은 뭐 이제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산이거든요. 보증금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저희는 다시 돌려받아야 될 돈이니까 이제 보증금으로 나간 돈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뭐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정확하게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정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잡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자산 관리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주셔가지고 정확한 보증금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 계약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임대 보증금 자체가 변동되는 내역도 또 관리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임대차 계약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이형 수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보통은 이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간이형 수준이 없는 거죠. 대신에 간이형 수준 대신에 뭐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조 문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증빙을 좀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접대비로 아마 처리가 될 거고 네. 이제 건당 이제 증빙 없이 접대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이제 2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시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국세청에 법인카드 등록해 놓으면 내역서 안 드려도 되나요? 어, 이 네. 부분은 법인카드니까 네. 국세청의 법인카드니까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네. 명세서는 당연히 끌고 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용대금 명세서를 굳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해외 매입에 대해서는 네네.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안 끌고 오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비용을 이제 계상을 하고 돈이 이제 매달 법인 카드별로 돈이 이제 대금 결제를 해 주잖아요. 그쵸. 신용카드는 한 번 나가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네. 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네. 카드 번호별로 그 네. 채무 관리를 하는데 네.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뭐 BC카드면 BC카드 한 네. 건으로 돈이 나가니까 네. 그 카드별로 얼마큼 결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알 수가 없군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셔야지 카드별로 네. 얼만큼 대금이 결제가 됐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고 네. 그걸 알아야지 저희도 이제 회사 장부에 뭐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에 잡혀 있는 법인카드 비용을 정확하게 네. 채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시면은 기장하는 입장에서 훨씬 네. 더 좋습니다. 네, 아마 그 해외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 외화로 뜨기 때문에 그것 그쵸. 때문에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유니님께서 폐업한 곳과 거래 시 적격 증빙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네, 폐업한 후에 거래를 하신 거면은 네, 그 폐업한 후의 사업장은 네, 어떻게 보면 이미 사업장이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가세를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네, 적격증빙을 못 받을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어쨌든 법인세는 부가세랑은 무관하거든요. 네. 법인세는 어쨌든 회사의 경비면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니까 이제 적격증빙 없는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그 가산세를 조금 물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회사의 비용 네. 처리는 되지만 가산세는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폐업 생각하시면 한 경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냥 신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네네.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네. 약간 의아한 점이 네. 폐업한 곳과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이미 상대방이 이미 사업자의 네네네. 지위가 아닌데 네. 왜 거래를 했느냐 이렇게 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음. 거래하기 전에 한번 사업자를 그렇죠. 네.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제 그쵸. 거래 네. 금액이 크다면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사업자인지 홈택스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네, 그걸로 확인하시고 네, 적격증빙 꼭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자산 관련 준비 서류인데요. 먼저 이제 좀 쭉 리스트가 많은데, 네, 먼저 재고자산 명세서. 이거는, 이제 12월 31일 기준 재고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금액이 저희 재무상태표 상에 이제 기말 잔액으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크게 차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맞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정자산 관련해서 이제 저희 차량을 매입했거나 매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변동 현황에 대해서 체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산 매입, 뭐 기계 장치 같은 거 매입했다거나 건물 토지 같은 거 이런 현황들 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이제 현재 1년 동안 저희가 고정자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것도 되게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인테리어 받으면은 이게 인테리어인지 그게 딱 구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류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정자산일 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우선 고정자산, 뭐 기계장치나 뭐 부동산,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네. 이런 금액 큰 거래건들이 네. 누락이 되면은 네. 이제 신뢰성을 네.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고정자산 변동 내역을 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쵸. 네. 실제 사례로 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네. 거기 이제 유형자산 목록이 나오는 거죠. 네. 뭐 그쵸. 건물, 네. 기계장치, 뭐 비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은 없는데 네. 갑자기 뭐 임대보증금이 있는 사례라든지 네네. 그런 경우도 진짜 있었거든요. 네. 지금 예바님이 22년 자산으로 잡혀야 하는 건물이 비용 처리된 걸 이제 아. 알았는데 지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방금 세무사님이 그쵸, 말씀하신 그쵸. 사례와 비슷하네요. 임대보증금은 있는데 건물이나 건물이 이런 게 없는 없는 자산에. 경우인데 네. 우선은 그러면은 조정은 뭐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지금이라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회계 처리의 오류였으니까 그쵸. 22년도 네. 당시에 회계 처리를 좀 잘못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처리된 네. 거니까 뭐 다시 계상해서 살릴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간단하게 뭐 살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은 22년도에 얼마가 비용 처리가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자산이었고 이런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서 잡아야지 세무서에 소명을 할 때도 네네. 이제 무리 없이 넘어갈 수가 있고 그냥 임의로 뭐 금액을 막 잡는다거나 이렇게 네네.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셨으면은 지금 세무 대리하고 계시는 세무사님께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사례가 되게 많았었는데, 엄청 네. 많죠, 그, 사실은. 네,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건물 사옥을 지으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간 것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회사 재무제표가 이렇지 대출도 안 나오고 이래서 보니까 그게 다 비용으로 다 없어져 있어가지고 네, 되게 난감해하셨던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정자산 관리가 꼭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챙기지 않으면은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이 누락되는 거니까 그쵸. 회사가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산이 없는 회사처럼 보여서 마치 좀 부실한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정자산이 네, 제대로 네. 회사의 어떤 그런 자산들이 네, 네. 재무상태표에 네네. 그러니까 그쵸. 앞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의 실제 자산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성적표에 그게 표기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른 제3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네. 회사의 자산이 특히 기계장치나 네. 부동산들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에 회수불능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이거는 이거는 그 대손 관련인 것 관련이신 같아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대손 상각을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은 했는데 네. 돈을 못 받는 경우에 네. 채권으로만 계속 남아 있는 경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세금은 이미 냈으니까 저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네. 이미 매출로 잡혔을 거고 이미 그쵸. 세금은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못 받을 것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을 허가를 해주긴 하는데 네.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뭐 아무 채권이나 다 해줘 버리면은 네. 뭐 세금의 어떤 그런 뭐 탈세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건들이 좀 까다로운데 그 대표적인 회수 불능 입증 서류 중에 하나가 네. 그 상대방 거래처가 파산. 네. 이게 폐업도 아닙니다. 네. 정말 법적으로 파산이 돼서 네. 정말 남은 재산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대손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폐업은 그거는 그냥 부가가치세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말소시킨 거지. 네. 회사의 그 상대방 거래처에 네.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법원의 어떤 서류로 그쵸. 판결로 네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대손도 네. 회사에서 못 받을 것 같은 채권들이 있으면 이것도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네. 해야지 네. 뭐 세무사님들도 그러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오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채권으로 쭉 주기적으로 좀 확인해야죠. 소통을 잘 해야겠네요. 네, 확인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관련 보험이 있으면은 보험 서류 이제 제출해 주시면 그 보험 증권 같은 것들 네, 준비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지금 이제 고정자산 네, 금액의 기준. 네. 고정자산 금액은 네.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기준이라기보다요. 네. 그 1년 이상 계속 사용될 거로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0만 원 이하의 건들까지는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네.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네.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1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이제 이 물건을 네. 1년 이상 계속 회사에서 사용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되면은 이제 고정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고정자산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계약서나 네. 거래 명세서가 네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계정 과목을 찾아서 네.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사무실을 세팅하면서 이제 책상, 비품, 뭐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좀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일단 쭉 리스트업을 한 것 같아요. 뭘 샀는지 좀 리스트업을 해서 이거는 비용 처리할 거, 이거는 자산으로 넣을 거 좀 체크해가지고 네. 네, 저는 사실 사업 초기니까 매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산으로 돌리고 뭐 이제 한 20만 원, 30만 원 미만이다. 이거는 다 비용 처리하고 사실 요거에 대한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고정자산으로 많이 넣게 되면 관리해야 되는 품목이 많이 늘어나는 거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금액에 대한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좀 이제 이익이 큰 회사들은 300만 원 최대까지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네,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신하님께서 네, 거래처가 폐업은 아닌데 악성으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서 결국 수정 발행으로 처리하셨다고 하네요. 수정 발행으로 하면 아예 없던 거래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네. 물건은 내보냈는데 그쵸. 돈을 못 받아서 네. 없던 거래처럼 처리를 하셨다고 네. 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제 제품이 나가고 그쵸. 나갔지만 네, 제품이 없어진 거네요. 그냥 허공으로. 이거는 네. 악성으로. 네. 그냥 비용 처리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는 네. 민사로 네.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수정 발행 해버리면 없던 거래로 되니까 민사도 못 걸 것 안 되죠. 같거든요. 그쵸? 네. 10% 정도 못 받으셔서. 전세 금액에. 그러면은 뭐 이제 그래요? 네. 왜 이거는 사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10%를 안 돌려주셨는지 그냥 이유 없이 안 돌려주신 거면은 보증금 전체 금액의 10%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못 받은 금액만. 그냥 그래도 그냥 이제 마이너스를 발행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못 받은 돈으로 잡손실이나 이런 걸로 뭐 처리해도 되지 세무적으로는 않나요? 방금 처리하신 것처럼 하면은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전체적으로 네. 어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회사의 손해를 본 거니까 그쵸. 이 네. 손해에 대해서 어떤 네. 나중에 법적 네네. 소송까지 걸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전체 금액을 발행된 상태로 그거를 근거로 음. 보통 이제 소송을 거셔야 되는 그쵸. 거니까. 네.
또 중요한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비오는 날님께서 테크아웃 취득 시 감정 평가를 해야지 자산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감정 평가가 네. 필수는 아닙니다. 아, 필수는 아닌가요? 예, 예. 그럼 근데 이제 네. 특허를 네. 내기 위해서 보통은 감정 네. 평가사님들을 네. 이용을 하시는 거죠. 아, 예, 예, 예. 지금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아이고, 네. 이거는 손실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쵸. 네. 음, 아, 네, 그렇군요. 네. 네네, 그쵸. 그러면은, 네. 뭐 그쵸. 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예, 이제 예. 네. 물건 나간 걸로 그냥 네, 그쵸. 일부가 소멸된 거니까. 네. 그쵸, 그쵸. 예. 그렇죠. 네. 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 증권들 이제 차량 보험이나 화재 보험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쭉 네. 이거는 체크리스트에 제가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시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부채 관련해서 준비 서류는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를 챙겨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대출이 현황을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잘 들어가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있는 대출이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대출이랑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제 예, 예. 대출을 은행에서 바로 대출 받아서 건물에 바로 이제 네. 입금이 되면 우리 통장 거치지 않고 가니까 이게 대출을 받은 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리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대출 현황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이제 잔액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담보? 네, 담보가 이제 신용인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요것도 좀 이제 관리하면서 히스토리 관리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자 납입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대출 현황도 따로 리스트업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 상환 스케줄 관련해서 리스가 있으면 법인 차량 리스가 있으면 리스 회사에 요청하면은 이제 상환 스케줄을 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차입금이랑 이자 네. 이렇게 나눠서 잡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급어음이 있으면 지급어음 대장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주시면 네. 네, 대출이 있는 경우 네, 그쵸 네, 이제 그쵸. 그게 확정 딱 네, 저거니까 네 이렇게 부채 관련해서는 네 저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M님께서 대표 차입금도 부채건으로 들어가나요? 네. 네. 부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게 부채로 계상을 하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네. 법인으로 돈을 빌려주신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그냥 넣고 그냥 네. 아무런 증빙 없이 넣으시면 안 되고 정말 대표님과 법인 간의 그 차용증을 쓰는 거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써서 네. 뭐 원금 금액, 네. 기간, 네. 이자율을 정해서 그 또 지급 방법, 네. 이자는 언제 줄 건지, 네네. 상환은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정말 차용증 쓰는 것처럼 아, 남들과 차용증 쓰는 네. 것처럼 적어 주시면 네. 적어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계시면 그거를 이제 네. 법인에서는 차입금으로 잡을 거고 네.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대표가 만약에 그 법인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대표자가 회사에 법인에 돈을 넣으면 가수금이니까 그거 네. 관련해서 이자 이자를 또 받을 권리가 있으신 네, 거죠. 그럼 그것도 이제 금전소비대차 네, 계약서를 네. 작성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저희 은행 대출 말고도 이런 개인과의 거래, 이것도 주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래처랑도 대출 거래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차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반적인 리스트는 좀 관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이자를 주셨어요. 이제 대표님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노션 페이지로 해서 그 이제 법인세 자료 관련해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네, 온갖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좀 한 곳에 좀 모아가지고 아 진짜 요것만 체크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빠뜨리진 않을 거다. 네, 그래도 이쁜 재무제표가 나올 거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오늘 강의 후기를 이제 설문 링크를 보내드린 거에 지금 그 채팅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작성해주시고 저희 이제 카카오 채널 지니어스 컴퍼니 카카오 채널에 설문 작성했다고 남겨주시면은 요 노션 페이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네 부족한 것 같아서 벌써 벌써 50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시간 남으면 잠깐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법인세 절세 전략, 네 필수 세액 공제에 대해서 네. 핵심 포인트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우선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네.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이거든요. 네.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요건은 이제 밑에 보시면 창업 요건. 그러니까 당연하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되는 경우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종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업종은 되는 거 아니고 제조업, 건설업, 뭐 서비스업은 되는데 예외가 좀 중요하겠죠. 도소매업 및 부동산업은 좀 제외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감면율을 보시면 그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외냐,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내냐가 중요한데 과밀역세권역은 보통 이제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서울, 뭐 수원, 인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수도권 과밀역세권역이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지만 뭐 용인, 뭐 안성 이제 좀 이렇게 작은 도시들, 네. 화성도 좀 어느 정도 네, 이 시에서도 좀 나눠져 있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인 경우에는 100% 감면이고 네. 만약에 수도권 과밀역세권 외 지역에서 했으면 네. 그다음에 청년이 아니어도 네. 이제 뭐 매출이 8,800만 원 이하면은 100%, 초과하면은 50% 이렇게 네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요건 감면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감면에 해당되는지 검토는 네. 이제 세무사님들께 맡기셔야 돼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복잡한 경우라서 그쵸, 네. 대신에 우리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언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세무사님께 그쵸. 혹시 감면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하면은 세무사님들이 검토를 네. 해주실 거니까 네네. 이제 이런 감면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창업을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딱 청년이어가지고 100% 네, 화성에다가 강력하죠. 네, 하게 됐습니다. 이제 5년간 열심히 벌어서 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아보려고요. 네. 그러면은 또 추가 관련해서 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창업으로 이건 다 법령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종전 사업에 승계하거나 네.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네. 인수해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네. 창업으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한 후에 뭐 이건 네. 당연한 거죠. 다시 또 하는 것도 창업이 아닌 거고 네. 뭐 네 번째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주시고 계신데 기존 법인에서 대표자를 청년으로 변경했을 때는 해당이 없겠죠? 네, 라고 네, 안 질문 됩니다. 주셨어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재님께서 만약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이 가능한가요? 이게 네. 5년 이내 네. 거는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소급해서 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네. 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받지 않아서 세금을 네. 냈으면 네.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이제 세액을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절차는 이제 세무사님들께 검토를 해가지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세액 공제네요. 그렇죠. 네네. 세액 공제. 통합고용 세액 공제인데요. 네. 이거는 뭐 심플합니다. 사실 뭐 회사에서 네. 전년도 대비해서 그 고용을 많이 하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네. 또 3년간 공제해주는 네. 제도라서 네.
이제 계속 고용이 늘어나는 회사는 반드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한 명 늘었으니까 뭐 1,550만 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법령에서 정한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세무사님들이 아마 이제 적용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거 한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언지를 주시면 이제 그때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회사가 고용이 는 것 같은데 왜 이 고용세액공제를 안 받았지? 라고 생각 드시면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네, 체크해봐야겠네요. 와, 그쵸, 그쵸. 체크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네요. 네, 요거는 정말 세무사님이랑 한번 네, 네. 네, 꼭 문의하셔가지고 놓치지 않으시길 그쵸, 바랍니다. 그쵸. 네, 네, 네.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핵심 포인트 네 번째인데요. 저희 결산 마무리, 이제 저희 회사에서 결산 마무리하기 전에 크로스 체크해야 될 사항,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전에 반드시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과 크로스 체크할 항목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먼저 첫 번째는 누락된 수익, 매출, 네, 그리고 누락된 비용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세무사님이 가결산 재무제표 주시면 거기에 이제 이거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갔는데, 네, 이거 매출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통장 입출 내역 거래가 없이 발생하는 사항들, 네, 요거 제가 세무사님이랑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많이 다져졌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사항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 그 자주 놓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부가세 신고랑 인건비 지출 내역, 요거는 뭐 네.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또는 뭐 자산 및 부채 계정 등 주요 비용 항목의 적격성 여부, 네, 이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그 대출 현황 및 유형 자산이 네. 재무제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음, 이거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지만 이제 네. 비용 처리가 되느냐 유형 자산으로 처리되느냐 문제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과 잘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세공제, 네, 당연히 세무사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도 네. 이런 공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2월 결손금.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작년에 우리가 손실이라서 결손이 있었는데 네. 올해 신고 때 그게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 반영을 해주거든요. 네. 2월 결손금은. 근데 간혹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쭉 추적 관리가 안 되면 네, 작년에 결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손금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손이 났으면 이게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변동. 네, 요거는 통장 입출 거래 내역 없이 발생하는 거래다 보니까 네, 요 부분들 있으면은 반드시 네. 알려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서머리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제 잘 환급받거나 세액이 줄어들면 사장님한테 많이 그렇죠. 네, 티를 내고 좀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법인세라는 주제는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해하면서 나아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션 페이지를 오늘 후기를 작성해주신 분들께 드리는데, 네, 시간이 없겠죠? 잠깐 보여드리기에는. 네, 보시면은 제가 조금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네. 방금 뭐지? 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디 있지? 천천히 네. 하세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법인세 자료 준비 이걸 찾아야 되는데 화면을 멈출 수가 없어서 네. 요거는 한번 받아보시고 써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류들을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항목별로 쭉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쉽네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제가 혼심을 다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이랑 정말 몇 년간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꾸역꾸역 담았거든요. 그래서 주식 변동 그 사항 관련해서 주지명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네,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요걸로 요번에 그 부가세 신고가 이제 3월이잖아요. 요번에 법인세 법인세 신고할 신고. 때, 네, 법인세 신고할 때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네, 벌써 4시가 다 됐네요. 시간이 빠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할까요? 카드 네, 영수증은 네. 현재 금액 고지되지 않으면서 네. 카드 영수증은 다 저희 전산으로 국세청에 다 저희가 제공받기 때문에 굳이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대금 명세서만 그래도 해외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자료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대금 명세서만 네.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세무사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다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매출은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네. 고정자산이 누락되지 않게 아. 관리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네. 회사의 자산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제일 네네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네, 될 수 맞아요. 있는 거를 네.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네, 한 말씀 일단은 네, 뭐 해주세요.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이제 미루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주위에 이제 세무사님이나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라도 뭐 연락 네. 주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후기에 이제 상담이나 그 질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후기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라이브는 저장이 됩니다.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과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니, 네, 너무 저도 네,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저희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 친구나 아니면 경리나라 TV 채팅방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수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